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장소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춘천에 사는데 여기 춘천에 있는 춘천 호반에서 조금 들어간 곳입니다. 경치가 아주 좋죠. 예, 이제 퍼시픽 블루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3, 14, 15 인코스에 4번, 5번, 6번 홀 가보겠습니다. 인코스 1번, 2번, 3번 홀은 하나, 둘, 셋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여기에서 네. 퍼팅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돌게 되죠. 카트가 돌게 되면 여기에 홀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팅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조금 굽었죠. 예, 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린입니다. 그래서 이 홀의 경우에는 파4 홀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죠. 어차피 공은 직선으로 가야 되니까, 예, 가면 좋으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직선 거리는 뭐 289m로 그다지 길지 않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구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요렇게 가야 되고 하면은 309m 한 300m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치는 사람들 보면 한 200m 이상 가니까 요 정도 요렇게 해보면은 한 210m 정도 가면 요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거리가 예, 요런데요. 요 그린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좁아 보여요. 남는 게 85m 정도인데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떨궈야 되는 그런 그린입니다. 이게 파4 홀이고 인코스의 4번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아웃부터 시작하면 13번 홀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카트를 타고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조그만 그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집에서 정말 그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판기에서 물도 빼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잠시 갈 수 있겠죠. 카트 타고 이렇게 가면은 자 이번에는 또 파3 홀입니다. 거리 한번 찍어 볼까요? 아마 여기가 화이트 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니까 예, 찍어 보면 155m 정도 거리,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고 이게 만약에 레이디 T로 가버리면 아주 확실합니다. 103m짜리 거리입니다. 그래서 레이디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홀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해저드가 있거든요. 실제로 해저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릉은 마리조아 구릉이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파르긴 한데 이쪽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왠지 좀 찝찝할 겁니다. 그래서 해저드에 빠지면 해저드 T가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곳이고 여기서 퍼팅을 하는데 그린은 이게 이른바 소뚜껑 그린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짧게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홀이 끝나면은 이제 6번 홀로 이제 가게 됐죠. 이제 15번 홀이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쭉 돌아가면 이제 여기에 팅 그라운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또 요 부분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좌도그렉 홀이죠. 그래서 그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시픽 블루에는 기본적으로 캐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코스 홀 디스크립션 그림이 있습니다. 홀 맵이 그걸 보고 쳐야 되는데 대충 보면은 요 정도에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 올리면 되겠죠. 거리 한번 찍어보죠.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핀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길지는 않죠. 296m, 한 300m 정도 되는데 물론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한 310m 정도 나오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드라이브를 쳤을 때 220m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단순해요. 그 다음은 또 한 90m 정도 나오는 거리니까 웨지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단 이 홀이 참 빠지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저드가.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코스에 4번, 5번, 6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번, 14번, 그리고 15번 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4번, 5번, 6번 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또 주변 관광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주변 관광지로서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역사와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어디냐면요, 우사 신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그럼 우사 신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가 이제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줄여 보겠습니다. 우사라고 해가지고 우좌라고 씁니다, 한자로. 그래가지고 읽을 때 우사라고 읽는데요. 우사 신궁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보면 분코 다카다라고 하는 시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있던 곳은 쿠니사키입니다. 쿠니사키고 여기에 이렇게 그 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코 다카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지역을 풍국이라고 했다고 해요. 풍국. 그래서 풍국 중에서 요쪽이 이제 풍전국, 그 다음에 이쪽이 풍후국이라고 하는데, 우사 신궁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뭐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이렇게 따라가도 되겠죠. 쭉 따라가 마타마 해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 최고의 석양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우사 신궁이 있습니다. 시 이름도 우사입니다. 그래서 우사 신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사시도 상당히 개발이 돼 가지고 다른 곳에도 많은데 어디를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면 우사 신궁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지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 신궁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죠. 이거 아주 전형적인 일본 신사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아주 큽니다, 우사 신궁은.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신사냐 하면 일본 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신사에서는 당연히 신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아마 신 중에서 좀 유명한 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 있는데 유명한 신 중에 하치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주로 무공하고 관련된 그런 신이죠. 그래서 그 신을 모시는 신사가 일본에 4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하치만 신의 총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랜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신궁 보면 참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옛날에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사용했다고 하는 목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궁이 있고 우사시.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사진인데요. 이거야 뭐 요즘 와서 찍은 사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머리가 짧은 그 불교의 스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일본 고유의 신토, 그러니까 신도를 일본 고유 종교의 성직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불교의 스님들입니다. 이 둘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신과 불교, 일본에서 최초로 만난 것이 이 장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불스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한 1300년 전에 1300년 전, 여기 1300년이라고 되어 있죠. 1300년 전입니다. 1300년 전에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마도 별다른 기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들어와서 물론 신라시대 때 2차돈의 순교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유 종교를 어떤 면에서 몰아냈습니다. 불교가. 그렇게 하면서 불교가 국교로 자리를 잡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도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진 지가 오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힘이 뻗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지역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입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고유 종교와 손을 잡고 살아남는 방법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불습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신이고요, 이게 불이거든요. 신과 불이 이제 서로 만나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화해 싸운 적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같이 쭉 이어갔던 겁니다. 종교를. 이 신불습합이 이제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신불분리라고 하는데, 신불분리는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기관차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천황이 처음 철도를 만들고 나서 이 신사에 왔다고 합니다. 이 신사에 가보면 아주 신황이 자주 천황이 자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천황도 왔었고 그 전 천황도 다 왔었습니다. 그만큼 이 우사신사는 아주 중요한 신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요. 요게 이제 보면은 술이죠. 술이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게 있습니다. 서의관이라고 되어 있죠. 니시노세키. 예, 서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은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이 신사에서 제사를 올릴 때 올리는 제주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받아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술들을 받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퍼시픽 블루에 가서 술을 마실 때, 요 정종을 마실 때죠. 요 니시노세키 요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쿠니사키에 있는 직접 만드는 그 양조장이 골프장에서 멀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술인데, 저는 술을 그다지 많이 먹지 않습니다만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있고 그 좋은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술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사 신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신불습합,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사 신궁이 그 시초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